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걸 이제 설명드릴 거냐면 이겁니다. 국토계획법 할 때 여러분 용도 지역 있잖아요.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오늘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 깔끔하게 정리하자. 됐나요? 용도 지역 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깔끔하게 해결하자. 그리고 뭐 종류를 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죠. 근데 그 종류를 모르면 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류를 머릿속에 그래도 알고는 계셔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그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시요. 용도 지역은 크게 나눠서 뭐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도는 뭐죠? 도시지역, 관은 그렇죠 관리지역, 그리고 농은 농림지역, 그러면 자는요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도, 관, 농, 자. 그래서 용도지역의 큰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가 돼요? 그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이 분류에 대해서는 설명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서 설명하면서 다 드렸던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비법만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자, 관리지역은 크게 나와서 세 가지입니다. 관리지역은 뭐죠? 보, 생, 개입니다. 보생자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 생, 개. 관, 자가 아니고 관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많이 헷갈려요. 뭐하고 헷갈려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하다 보면 도시지역에서 하게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녹지지역 부분 나오거든요. 그 녹지지역 부분하고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관리지역 부분은 뭐다? 보생개. 됐죠? 보가 뭐죠? 보존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개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관리지역의 종류에는 뭐다? 보생개. 다시요. 관리지역 종류에는 뭐죠? 보생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부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지역, 보존지역은 분류가 따로 세부적인 분류가 없고요. 관리지역 분류 부분까지 갖고 그럼 도시지역 분류는 되게 많겠죠. 도시지역 분류는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로 크게 나눠주는데 앞자를 따서 어떻게 보냐. 보통 보면 외우는 그 순서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교수님들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스타일 부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먼저 주, 공, 쌍, 녹 이렇게 됩니다. 도시 지역에 예전에 주공으로 건물 지은 데 되게 많았는데 어르신들이 뭐죠?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주공쌍욕. 주공쌍욕. 쌍욕이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주공쌍록입니다. 자, 다시. 도시지역은 주공쌍록. 보통 보면 주상공록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빅피처가 있어요. 나중에 금표율과 용존율 갈 때 이 두 개를 묶어 놓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울 때도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주공상록, 자 도시지역부터 먼저 외웁니다. 도시지역 종류에는 뭐다고요? 주공상록, 주공상록이 아니고 주공상록. 그렇죠? 주공상록. 됐죠? 그럼 뭐죠?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공은 그렇죠. 공업지역. 쌍은 상업지역. 녹은 녹지지역. 근데 여기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또 세분화되도록 분류를 하는데 그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나누는 기준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주거지역도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일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주공은 전일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다시 주공은 뭐죠? 전일준. 그러면 주거지역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종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전일준 제가 얘기했죠. 전일준. 여기 저는 위에 두 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인데 전용으로만 쓰는 주거지역. 이거는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준한 거. 그렇죠?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일반 주거지역은 뭐죠? 1종, 2종, 3종 세 개로 나누신다는 얘기고 준주거지역은 하나로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먼저 자, 상주 생각해보세요. 전용, 주거만 전용이면 그 주거 자체가 양호한 환경이 돼야 되고 일반 주거는 뭐냐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주거에 준한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단독주택만 이루어져 있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뭐죠? 아, 양호한 거 나오면 무조건 뭐죠?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만 있는 건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그런데 여기서 또 양호한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 공동주택만 양호한이 되면 전용 주거가 되는데 뭐가 될 때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어디다?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되게 많고 양호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제2종 전용 주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일반 주거지역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렇죠. 편리한.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편리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편리한 부분인데 편리한데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냐면 이렇게죠. 건물을 저층이냐 중층이냐 아니면 중고층으로 지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편리한데 저층만 해당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데 중층으로만 중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뭐가 된다? 제2종 일반 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편리한 곳은 일반 주거이면서도 제3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딱 보시면 저층, 중층, 뭐 고층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큰 테마만 잡으시면 정리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으실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주거, 업무, 상업이 다 가능해서 있는 게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주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게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여기가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종류가 나눠지고 공업지역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공업지역은 아까 얘기했죠. 전, 일, 준. 아까 얘기했잖아. 전, 일, 준. 그래서 주공은 전, 일, 준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공업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공해성 공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장에 대한 형태들만 집중적으로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환경재해가 없는 공업지역은 우리가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거와 업무와 상업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 되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좀 비슷한 형태가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제일 많이 안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상업지역은 이렇게 외울게요. 제 친구 중에 상업을 하는 글린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글린이라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휴 대단해요. 하루에 900을 벌어요. 하루에 얼마 번다고요? 900을. 우와. 뭘 하는데? 상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에 900을 버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은 잘 버는데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이 글린이라는 친구가 유일하게 뭐죠? 중학생이에요. 지금 중학교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은 되게 많이 버는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러냐요? 근데 뭐 돈은 되게 많이 벌어요, 진짜. 하루에 뭐죠? 900 버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혼자서 돈을 다 내요. 그 정도로 됩니다. 뭐 중학교 나오기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상업하는 누구요? 글린이 유일하게 중학교 나왔다고요. 그래서 얘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제 친구 글린 아이가 그 중학교 다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학비가 뭐 1년에 1,500 든다든가요? 뭐 그렇다더라고. 그렇죠? 많이 들죠. 학비 자체만 그렇대요. 뭐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그게 또 나중에 나와요. 영종류하고 검표를 할 때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제가 밑밥을 깐 거예요. 다시. 제 친구 상업하는 친구 한 명, 한 달에 하루에 900번의 친구 누구죠? 글린. 유일하게 뭐죠? 중학교 나왔다고요. 됐죠? 그래서 글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우리가 아까 저기 관리 지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녹지 지역은 보생개가 아니고 보생 녹지 그러니까 녹자 됐죠? 이렇게 녹지 할 때 지읒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보생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관리 지역은 보생개 그리고 녹지 지역은 뭐죠? 보생자가 됩니다. 됐나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관리 지역은 뭐라고요? 보생개 그리고 녹지 지역은 보생자 되죠? 그러면 녹지 지역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곳 우리가 보존 녹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개발이 보류된 곳이 있어요.
나중에 뭐 개발할 수도 있지만은 개발이 보류된 곳. 이게 뭐죠? 생산 녹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녹지 지역 중에서도 뭐죠? 그렇죠? 자연 녹지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이게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연습 들어갈게요. 용도 지역 전부 다 4개 분류로. 그렇죠? 도, 관, 농, 자. 도가 뭐죠? 도시 지역. 관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존 지역. 그럼 이때 관리 지역 종류 3가지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보, 생, 개. 그렇죠? 보생개, 관계, 보생개. 그리고 보는 뭐죠? 보존관리지역. 생은 생산관리지역. 개는 계획관리지역. 됐나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분류는 크게 4가지. 욕해야죠. 누구? 주공상록, 주공상록. 그렇죠? 주가 뭐죠? 주거지역. 공이 공업지역. 그리고 상이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4가지 부분 들어가고 주거지역은 또 나눠지죠. 주공은 전일준. 다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전일준. 그래서 주거지역 보죠? 전일준. 여기서 위에 2개는 뭐죠? 전용 주거지역. 밑에 3개는 뭐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일 때는 말 그대로 뭐죠? 생활환경이 주거사항이 양호해야 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중요한 게 편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개로 나눈 것은 주택 중에서도 뭐죠? 전용주택으로 하는 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2개 나올 거고, 아까 분류받듯이.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상태는 뭐죠? 저층이냐 고층이냐, 뭐죠? 저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 주가 되지만 그 외 상업과 그렇죠, 공업 부분, 상업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독하고 양호한 부분이 되는 거, 제1종 전용주역.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양호하다 그러면 제2종 전용주역. 그리고 저층이면서 이 편리한 얘기 너무 뭐죠? 그렇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층이면서 편리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고층이면서 편리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주거 업무 상업 부분이 들어가는 게 준주거지역. 됐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뭐죠? 전일준, 전일준. 그렇죠. 준. 자, 여기서 공해성 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전용이죠, 전용 공업지역. 그리고 환경오염이 가능성이 없는 거, 저해 요소가 없는 거,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와 업무와 상업지역에 돼 있는 거, 이게 뭐죠? 준공업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상업. 제 친구 중에 누구예요? 근린이. 하루에 900 번다고 얘기했죠? 근데 유일하게 뭐죠? 중학생이라고요. 그래서 근린이 유일하게 중학생.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됐나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3가지. 보생지역자, 보생자. 그렇죠? 보생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개발이 전혀 될 수 없는 거, 보존녹지죠. 보존녹지죠. 그런데 개발이 보류돼 있는 거, 개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류돼 있는 지역은 바로 누구다? 생산녹지. 개발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다? 자연녹지 지역.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뭘 봤냐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가 단시간 내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네를 깔끔하게 클리어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예제도 풀고, 예제는 아니지만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반복은 뭐죠? 암기는 뭐다? 반복입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이게 어느 순간이 뭐죠? 여러분께 되는 거죠. 됐나요? 공법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오시훈 공법이었습니다.